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고요. 오늘은 단항식과 다항식 사이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미 EBS 수업에서 간단하게 들었지만 단항식이 적당히 더하기와 빼기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다항식이라고 배웠을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일단 48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하나만 같이 볼 거거든요. 자, 위에는 나와 있는 예제가 무엇인가? 2x에 x 플러스 3y를 전개하시오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전개하시오 혹은 전개하라, 전개하다. 자, 전개하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앞에 있는 요 2x와 x 플러스 3y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서 쓰는 걸 우리는 전개하시오, 전개하다 라고 얘기하며, 여기 나온 결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걸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어보면 2x제곱에 6xy 이렇게 나온 요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개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하라 라는 얘기는 이 식을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식을 만들어내라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용한 좀 복잡한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간단한 풀이는 EBS 수업에서 선생님이 예제를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서 우리는 교과서에 맞춘 문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49페이지에 문제 5-4번 문제입니다. 5-4번을 일단 써보면 x에 x-3y 마이너스 3x에 3x-y식을 계산하시오. 이거 전개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전개를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풀어있는 식에 의하면 분배 법칙 이용해서 각각의 x를 요 항마다 곱해주고 앞에 있는 3x-3x도 이렇게 각각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y 여기 전개할 때 마이너스 달고 가야 돼요.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3xy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정리해주면 되겠네. 누구누구가 동류항이냐? 동류항은 문자의 종류와 문자의 차수가 같은 애들 동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하고 동류항 형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붙어있는 얘네들끼리 동류항이겠네. 심지어 얘네들은 사라지겠지, 동류항이. 남는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x 제곱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동류항까지 정리해주면 되고요. 자,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예제 뭐 하나 보여주고 할까? 예제 하나 해보고 갑시다. 그러면 50페이지에 따라하기 문제 같이 봅시다. 페이지 50쪽에 따라하기. 여러분이 잘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요. 선생님, 너네가 어디서 주로 많이 함정에 빠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8a 제곱에 플러스 12ab 제곱 나누기 4a에 대한 식이죠. 자, 요거 풀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로 돌리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풀이 말고, 자, 나눗셈의 요 뒤에 있는 숫자가 간단하면 우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분자로 보낼 수 있죠. 이거를 분모로 보내면 되지. 자, 그럼 계산해보면 4a분의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12a의 b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난 얘를 약분하고 싶어. 딱 보아하니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약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항마다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자를 찾아야 돼요. 항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다항식이지. 다자는 마늘 따자를 쓰죠.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마늘 따자를 쓴다는 얘기는 항이 적어도 2개 이상이란 얘기야. 그럼 누구가 항이냐면 얘하고 얘가 전부 항이야. 그치? 분모에도 항이 1개 있어. 얘는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거를 약분을 하려면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애들을 찾아야 돼. 걔가 누굴까 봤더니 4의 배수가 공통적으로 보여. 얘와 얘를 전부 다 4의 배수로 약분을 해줄 거야.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변하냐? a분의 위에는 마이너스 2a 제곱, 위에는 3a b 제곱으로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근데 또 보여. 또 누가 보이나 했더니 A가 또 보여. 또 약분을 해볼게. 이번엔 검은색을 쓸게. 약분, 약분,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제곱으로 나오면 되겠네. 근데 가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애들이 항마다 찾다 보니 어쩌다 보면 요 항과 요 항에만 들어있는 개수가 존재할 때가 있어. 여기엔 안 들어있고. 자, 그러면 약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약분을 하고 싶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항, 분자에 있는 두 개 다, 분모에 있는 다항식 세 개에 모두 다 들어있는 애들을 약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틀리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거는 좀 문제를 좀 풀다가 나오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줄게요. 자, 일단 넘어가서 문제 7번에 3번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문제 7번에 3번.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는 뭐 딱히 이게 어렵다 이런 거보다 한 번 더 풀이 틀리지 말고 연습해 보라는 의미에서 지금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좀 잠깐 멈춰놓고 풀이가 맞는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풀이 갑시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봤더니 뒤에 있는 나눗셈 요렇게 뭉쳐서 먼저 계산할 거야. 요거 뭉쳐서 계산한 다음에 빼주면 돼. 됐지? 이제 식의 흐름은. 자, 그래서 얘는 한 방에 나눠져 버릴 거야. 자, 이제 계산 갑시다. 앞에 거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할게요. 그러면 5a 제곱에 마이너스 ab 빼기 이렇게 묶어놓게 헷갈리니까. 자, 나눗셈 이제 계산합시다. 2b로 나눌 거야. 지금 항이 몇 개냐면 항이 3개지. 눈에 보이니? 하나, 둘, 3개. 그치? 그래서 얘를 나눠줄 거기 때문에 약분을 바로 해버리려고. 약분해버리면 2로 약분하면 얘가 5로 바뀔 거고 얘는 3으로 바뀌겠네. 그치? 그 다음에 b도 약분해버리면 얘는 사라지고 얘는 요거 숫자만 지수만 없애면 되겠지. 식이 되게 복잡하지만 한번 써보면 5a제곱 빼기 3ab 요렇게 나오겠네. 됐니? 자, 그럼 정리합시다. 5a제곱에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3ab. 자, 요거는 따라오고 있어? 자,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를 각각에 이렇게 달아준 거지. 요 풀이만 해주면 되네. 동류항끼리 정리하니까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 얘하고 얘도 동류항이니까 정리하면 2ab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풀어보고 이상하면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틀렸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지우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놓은 과정이 어디서부터 틀렸을까를 찾아보는 게 더 빨라. 천천히. 다시 지우고 하려고 하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놓은 전개식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검토를 해보는 거야. 어디가 틀렸을까? 어디서 오류가 났을까? 위에서부터 잡아내야 돼. 자, 그다음 되게 중요한 문제. 생각 넓히기로 가봅시다. 자, 생각 넓히기. 자, 자연수 mn에 대해서 짝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했더니 얘를 2m으로 표시한대. 홀수는 어떻게 표시할까 봤더니 2n-1로 표시한대.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붙을,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따라붙을 이런 애들이거든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 번만 해보고 가려고. 짝수는 뭐 붙어 있냐면 2, 4, 6에 8이 10. 아, 이거 우리 7살 딸도 이거 다 해. 2씩 커지는 거 잘 알더라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봤더니 2는 사실 2 곱하기 1이고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 4는 2 곱하기 4, 10은 2 곱하기 5. 패턴 나오니? 우리는 7살과 다른 점은 여기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2 곱하기 자연수. 이런 형태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m을 자연수라고 놔둔 거야. 그냥 자연수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m 자연수다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래서 2 곱하기 m 이렇게 나타낸대. 그럼 홀수도 한번 적어볼까? 홀수는 표현해보면 1, 3, 5, 7, 9 땡땡땡 갈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비교하는 거야. 짝수를 했으니까. 자, 얘와 얘 차이는 얼마나 나? 차를 계산해보면 1. 얘와 얘 차이도 1. 얘와 얘 차이도 1. 맞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네. 그럼 이렇게 해서 될게. 6에서 1 빼면 5 나와. 4에서 1 빼면 3 나와. 2에서 1 빼면 1 나와. 그치? 얘는 8에서 1 빼면 7 나와.
자, 그럼 9는 어떻게 표현할까 봤더니 10에서 1 빼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짝수는 2m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럼 홀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2m에서 2를 빼주면 되겠네. 아까 여기 짝수에서 2를 빼주면 요 가운데 숫자 나온 다음에 근데 단지 얘와 얘는 어떤 자연수, m 자리에는 어떤 자연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2를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다른 자연수 형태로 2n-1을 쓸 뿐이야. 얘 요 자리는 다른 자연수가 들어가더라도 요 형태는 항상 짝수. 요 전체적인 계산값은 결국 홀수가 나온다는 표시에서 그냥 2n-1로 쓴 것 뿐이야. 자, 그럼 중요한 거. 짝수하고 홀수하고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 한번 해보자. 반드시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야 될 필요는 없어. 그냥 위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한번 6 하면 선택해볼까? 3 선택해볼게. 6, 3 곱하면 18. 짝수. 여기 아무거나 4 한번 곱해볼까? 그 다음에 여기 9 해볼까? 4, 9 계산하면 36. 그래서 항상 계산해보면 36이라고 쓴 거야. 18이라고 쓴 거고. 항상 정답이 다 짝수로 나온대. 자, 그러면 왜 짝수가 나오는지 설명 한번 적어보자. 자, 자연수 짝수 2m과 홀수 2m-1을 곱해보겠대. 곱하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거 분배 법칙 이용할까? 이렇게 풀면 4mn-2m 이렇게 나오겠지. 2로 묶을게. 2로 묶으면 2mn-m 뭐 이렇게 묶이니? 자, 그럼 보자. 여기 보면 얘 자연수야? 자연수지. 얘가 선생님 혹시 음수가 나오나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m도 묶어버리면 이 m으로 묶으면 2n-1이 나오거든. 요거 1보다 큰 값이야 항상. 얘 당연히 1보다 큰 값이야. 둘 다 양수지? 곱해봤자 양수 나와. 근데 앞에 뭐 붙어있어? 2라는 숫자가 붙어있네. 앞에 2가 붙어있는 순간 뭐로 바뀌어? 자연수로 나와. 2 곱하기 모시기 맞지? 요거 자연수, 양수 2 곱하면 항상 얘는 짝수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가 나온다는 걸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봐서 계산을 한 결과를 항상 그렇다고 문자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서술형 내기 딱 좋아. 수행평가하기 너무 좋은 문제야. 선생님 이거 별표 해놓을게.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놓고요. 51페이지 문제는 선생님 지금 장수가 넘겨보고 내놔보자. 자, 51페이지의 문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자, 창의력 문제 6번 한번 볼까요? 페이지 51쪽에 다른 문제는 어차피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이 해보고요. 창의력 문제 51쪽 6번 창의융합 문제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놀이공원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 나는 표를 하나 그려보려고. 여기가 성인, 그 다음에 청소년, 어린이. 자, 입장료가 얼마인가 표를 한꺼번에 좀 해볼게. A1, B1, 어린이는 성인의 반값. 그치? 자, 그 다음 입장객 수, 명수. 몇 명 왔나 봤더니 여긴 N명, 여긴 2N명, 여긴 3N명. 어린이가 엄청 왔네. 선생님 절대 이런 비율로 놀이공원을 가지 않아요. 나 혼자 애 셋을 데리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너무 힘들어. 애들이 청바추추 어디로 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데리고 다니나. 자, 그럼 이제 보자. 한 달 동안 입장료의 평균을 구하래. 입장객 수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자, 일단 입장료의 합이 얼마인지 보자. 1인당, 이게 참 문제가 헷갈린다. 자, 일단 내가 놀이공원 주인이야.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벌어들인 수입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게. 자, 성인이 A1씩 N명이 왔대. 그럼 성인한테 벌어들일 수 있는 티켓값. 여기 티켓 가격. 총이라고 적어볼게. 총이라고 쓴 거야. 자, 성인한테만 벌어들인 내 돈 얼마일까? AN1. 맞니? A1씩 N명 왔다며. 그럼 청소년은 얼마 왔을까 보면 2BN. 그 다음에 어린이는 얼마나 왔나 보면 2분의 3 AN.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성인, 청소년, 어린이 전부 다 합친 게 나의 총 수입이겠지.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나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금 동류항끼리 묶어버리면 2분의 5an에 플러스 2bn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얘하고 얘가 동류항인 거 원은 상관없고 단위 빼버리고 동류항인 거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돼.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한 달 동안 1인당 입장료 평균. 미안. 1인당 입장료 평균. 선생님, 1인당 입장료 평균은 뭐예요? 평균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전체 금액에서 몇 명 왔는지만 빼면 된다는 얘기지. 총 이용객 수가 몇 명이니? 성인, 청소년, 어린이 모두 다 합치면 이 놀이공원에 온 사람의 숫자는 총 6n명이겠지. 1인당 평균 얼마를 쓰고 갔니? 계산하면 총 벌어들인 금액에서 6n만큼 나눠주면 한 명당 놀이공원에서 요만큼 돈을 쓰고 갔다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위에 나와 있는 입장료 총합을 인원수만큼 나눠주면 된다고. 계산해보자. 그러면 6n분의 2분의 5an 더하기 2bn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볼까? 아이고, 선생님, 식이 분수인데 분자에 또 분수가 있네요. 그래도 상관없이 간략하게 n부터 빨리빨리 없애줘 버릴 거야. 항마다 n이 다 들어가 있지? n을 좀 정리할게. 그럼 얘는 6분의 2분의 5a 더하기 2b로 나누겠지. 자, 분모에 6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미안, 이게 더하기 2b의 전체 곱하기 6분의 1로 계산해도 되겠니? 정리하면 12분의 5a 더하기 6분의 2니까 계산하면 3분의 1 b로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12분의 5a 더하기 3분의 1 b 단위는 원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오, 풀이가 공책이 끝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놀이공원 사장님이라고 계산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리 놀이공원에 성인 가격, 청소년 가격, 어린이 가격을 줬고 각각의 인원수도 줬어. 그럼 내가 총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인가? 각각의 명수도 다르고 입장료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곱하면 성인의 금액, 청소년 총액 금액, 어린이 총액 금액이 나온다고. 그럼 내가 벌어들인 수입은 이걸 모두 다 더한 게 나의 총 수입이야. 근데 문제는 1인당 평균, 입장료 평균을 구하래. 그 얘기는 내가 총 벌어들인 거에서 여기 사용한 인원수 6n만큼 나눠주면 1인당 입장료 평균을 구할 수 있더라. 나머지는 산수 계산. 정리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식이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끝나는 문제.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 좀 많았죠. 4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대충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줘야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마무리하기 그걸 좀 몇 문제 더 풀어주고 1차 부등식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